자, 138 여러분, 오늘은 3강이네. 여러분, 선생님이 고등부 강의할 때 말이야, 누차, 여러분, 선배, 고등학교 형아들이나 누나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직장을 처음 출근할 때 우리가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구두끈을 매자니? 그때 무슨 마음을 갖고, 구두를 닦을까? 오늘 가서 대충 개겨야지 그럴까? 아니지. 와, 이제 내가 진짜 새로운 잡을 얻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나도 보여줘야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갖고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니야? 그때의 마음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한다면 아마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처음에 마음을 지속시켜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한결같은 성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거야. 그치? 여러분, 우리 이 책 처음에 되게 기분 좋게 딱 첫 페이지 넘겼지? 지금 겨우 이제 3강째인데, 마지막에 다른 선생님들, 다른 예쁜 여선생님들이 아마 뒤에 부분 해주실 텐데, 페이지 덮을 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하고 이제 한결 같아야 돼. 처음에는 뭐 대단한 각오로 시작해서 뭐 단어장도 사고 막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그치? 이러면 여러분, 아니함만 못하니라 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오늘은 챕터 1 문장의 구성을 마무리하는 제 3강이에요. 오늘 어떻게든 독해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에 4강에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자. 선생님은 한 챕터에 보통 1, 2, 3 해서 한 3강 정도로 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치? 문제가 만약에 5개인데 선생님이 2개 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서슴지 말고 이제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이 성심껏,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2시간에 걸쳐서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영어의 문장, 센텐스를 접했을 때 문장은 크게 주부와 술부로 나눠진다. 주부, 별거 아니라 그랬지. 주어 덩어리고 술부는 서술을 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주어 끊는 연습을 우리가 이제 좀 했다. 그 다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는 S, V, O, C 그렇게 4개를 배웠어. 그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O가 뭐야? O. 목적어고 C는 이제 보어.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 공부를 했던 것이 구와 절. 그치? 구는 단어 몇 개가 모여있는 거고 절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모여있는 거긴 한데 절 안에는 주어와 또 다른 동사. 그치? 가 들어있다는 거. 그치? 그 다음 구나 절이나 이게 명사적으로 쓰였느냐, 형용사적으로 쓰였느냐, 부사적으로 쓰였느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야. 명사야 딱 독립된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냥 명사로 딱 끊어지는 거고 형용사는 막 이렇게 수식되는 거지. 형용사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이제 부사는 뭐 이유, 목적, 원인, 양보 뭐 기타 등등이 많았다는 것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그런 공부를 했고 오늘은 실제로 말이지 몇 페이지냐면 봐봐 페이지 쭉쭉 따라와서 여러분 20페이지에 있는 생활영어 있지? 요거는 여러분이 각자 해결을 하고 자꾸 발음해보고 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 어디냐면 22페이지 실전 응용 문제 들어가자. 여러분 봐봐. 실전 응용 문제의 문제 스타일을 보면 자 실제로 들어가는데 오늘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다. 얘들아 있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단어 잠깐만 복습해.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로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짚고 여기야. 이거는 뭐냐면 2강에서 했던 단어 중에 여러분이 꼭 공부해야 되는 거 단어장에 쫙 정리돼 있던 거 아직 실전 응용 안 가는 거야? 이거 먼저 해. 왜 그냥 오늘? 자, of ability. 자, 한 단어로 뭐였어? 그렇지. able.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었지? 자, ability. 자, 뭐야? 능력. 이거는 능력이 있는. 그치? can을 3단어로 풀면 be able to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을 거야. 자, 반드시 단어장에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 of use면 뭘까? useful이겠네. 유용한. 쓸모 있는 이런 얘기고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of no use였으면 쓸모가 없는으로 no가 들어갔으면 그땐 뭐야? 그렇지. use의 반대말인 useless가 되는 거지. 쓸모없는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요거는 얘들아 봐봐. inof의 특징은 뭐냐면 inof은 충분한 이런 뜻이지 뭐야?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리치하다. 반드시 뒤에서 꾸며주는 거로 선생님이 많이 강조를 했어. 나는 그 차를 살 만큼 부자다. I'm rich enough to buy the car라고. 그치? 자, 그렇게 돼 있고 이거 2개는 그냥 통째 외운다. To tell the truth. truth는 진실.
사실을 말하자면, 진실을 얘기하자면, 그 다음, to be precise라는 건 정확히 말해서,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오고, 그 다음, depend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너의 시험 결과는 너의 의지에 달려있어. 그치? 그 다음, 그 나라의 발전은 그 국민들한테 달려있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will은, 선생님 will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거기다 쓰셨어요? 자, will은 뭐냐면, 물론 조동사로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will을 쓰지만, 선생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여기서의 will은 무슨 뜻이야? 의지, 뜻이야. 그치? 의지. 오케이. 자, 이거 두 개 꼭 구별하라. 왜냐하면 이따 독해에서 소대시도 나오거든? 자, 잘 봐. 소대시 붙어 있고 뒤에 메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지. 목적이지. 뭐뭐 하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했다. 뭐뭐 하기 위하여고. 만약에 소대시 찢어져 있는 경우는 소대용법이라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서 데디아했다. 나는 1318을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 1318과 공부를 한다. 그런 문장 하면 참 좋겠다. 그치? 자, 그 다음, do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든지, 우리가 피파 랭킹 40 몇 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위를 했지? 4위를 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몇 위를 했다. 뭐 이런 거. 프랑스는 1위였는데도 불구하고 16강에도 못 들었지? 응? 쌤통이야? 자, 일로 가자 그럼. 자, 그렇게 됐고, 자, 실전 응용 문제로 가는데 22페이지 실전 응용 문제로 가는 거야. 얘들아 한번 봐봐. 그 A 문제는 주부와 술부 나누시고 우리말로 옮기시오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끊어주는 거지? 자, 주어 끊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네 문제 여러분들이 각자 다 해결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B로 넘어가 봐. B. 자, 다음 밑줄 친 구나 절의 역할과 종류를 말하고 우리말로 옮기시오 그랬어. 근데 얘들아 봐봐. 사실 구나 절의 역할과 종류를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예를 들면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그런 걸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말로 옮기시오가 훨씬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많이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건 이게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해. 선생님 말 좀 어렵나?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용어들을 만들어 쓰고 뭐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부사절이 나누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부사절이 나누는 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설사 좀 형용사절을 부사절로 뭐 이렇게 헷갈렸다 해도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해석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좀 더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이 길어지는 걸 느낄 거야. 그건 얘들아 뭐냐면 한 문장의 해석보다는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의 뜻이 뭔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제는. 그치? 학년이 올라가면 물론 중학교 1학년 때야 뭐 한 문장 해석하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글을 읽어야 돼. 글을. 그치? 우리가 국어에서 어떤 챕터 어떤 뭐 패러그래프가 나와서 그 글을 보듯이 이것도 이제 글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주하고 술부를 나누고 뭐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공부하는 거야. 자, 그래도 이제 기본 단계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하도록 하자. 어쨌든 우리말로 옮기는 해석이 목적이라는 것이지. 자, 1번은 여러분 각자 하고 2번 봐봐. 2번, 3번, 4번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 2, 3, 4하고 6번.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제 너 정리하면 되겠네. 자, you ready? 준비됐어요. 필기할 준비하고 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스탑을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야. 자, 2번 간다. 2번을 봤더니 봐. 선생님 줄을 칠게. To study English. To study English. 오케이? To study English. 이렇게 자, 세 군데 지금 문장 속에 to study English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생긴 건 똑같지만 해석하면 그 쓰임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거야. 하나하나 보자. 자, A 문장에 있는 단어 중에, 문장 중에 모르는 단어 있어? 읽을게. To study English is very interesting. 해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 안 해? 굉장히 재밌지? 자, 그럼 얘들아, 이 to study English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지? 자, 이거를 굳이 용법을 따지자면 딱
뚝 떨어지는 독립된 뭐야? 명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지. 명사구가 되는 거지. 영어를 공부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 뭐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도 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될까? 자, 한번 볼까? 자, 이 B로 갔어. The best way to study English is to go to America. 자, 주부까지 끊자. 주부라고 하는 것은 동사 바로 앞에서 끄는 거야. 자, 어디서 끊어? 쫙 보면 동사가 얘들아 study니, is니, go니 뭐니. 이 문장 전체적인 동사는 어쩌고 저쩌고는 미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야 한다. 됐어? 다시. 자, 어쩌고 저쩌고는 미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to study English를 처리해보자. 자, 영어를 공부하는 best way는요,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best way. 앞에 way에 걸려버렸네? 앞에 way라는 명사에 걸렸단 말이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 무슨 용법이라 그랬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지? 자, 이거는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to study English인데 얘는 독립적인 그냥 명사적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way에 걸렸다는 것이야. 그치? 다시 얘기하면 이건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을 해야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best way는 미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봐. 지금은 문장이 조금 쉬운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런 스타일의 문장이 상당히 많아. 그치? 수출 강대국이 되는 최고의 뭐 지름길은 뭐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렇다든지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갈게. 이건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 He went to America to study English. 자,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는 미국에 갔다는 거야. 그치? 왜 갔게? 이러려고 갔네. 뭐 하려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갔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이런 용법하고도 아니고 명사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뭐 이렇게 아메리카에 걸리냐? 아니잖아. 그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사적인 용법이야. 부사적인 용법 가운데 뭐뭐 하기 위하여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목적에 해당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1318 친구들은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하나만 더 하자. 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이렇게 to 부정사로 쓸 수도 있고 to 앞에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아주 좋아. in order to 동사 원형. in order to.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넣어볼게. He went to America in order to study English 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그리고 이렇게 딱 얼핏 to만 나오면 이게 목적인지 원인인지 결과인지 잘 모르는데 in order to가 붙으면 바로 볼 수 있잖아. 뭐뭐 하기 위하여. 자, 동의 하나 더 써라. 자, so as to.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해야 되니까 미리 해버려. 1318 친구들 앞서가는 거야. advanced 해야지. 자, 그래서 so as to 어쩌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얘들아, 그러니까 to만 와도 좋고 앞에 in order to 해도 좋고 so as to 해도 좋고 다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자, 이거는 부사적 용법에 해당되겠다. 오케이, 말이. 자, 그럼 3번으로 가도 될까? 자, 3번으로 바로 가자. 여기도 보면 지금 turning to the left하고 여기 turning to the left가 있어. 보나 마나 쓰임이 다르겠지. 자, 그럼 해볼게. 자, A 문장 읽어. 자, do you know the girl turning to the left? 자, 일단 내용상 분리를 한다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좋겠고. 자, turning to the left를 한번 처리해보자. 그치? 왼쪽으로 터닝하고 있는 그 소녀를 do you know? 아니? 너 아니? 이런 얘기지. 당신은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이렇게 턴하고 있는 그 소녀를 아십니까? 지금 turning to the left가 어디 걸렸어? girl에 걸렸네. 이렇게 처리해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어? 자, 당신은 왼쪽으로 돌고 있는 그 소녀를 아십니까? 그 다음 B도 어떤 명사에 걸리나 한번 확인해봐. 앞에 명사도 없구만. 그치? 한번 볼게.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building. 만약에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뭐 타워 빌딩이 어디 있어요? 무슨 빌딩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해주면 참 좋겠다. 보세요. 자, 왼쪽으로 터닝 하시면 당신은 그 빌딩을 find 하실 거예요.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지? 앞뒤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지금 해석했더니 앞에 내용이 어떻게 됐어? 만약에 당신이 왼쪽으로 턴하신다면 원래는 이랬을 거야. If you turn to the left 이렇게 갔으면 훨씬 해석이 쉬웠겠지. 여러분 if가 무슨 뜻? 만일 뭐뭐라면이지. 그러니까 만일 왼쪽으로 턴 하신다면 당신은 빌딩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 이 터닝은 요 앞에 걸에 걸렸지만 이거는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만일 뭐뭐라면으로 뭘 나타냈어? 가정.
만일 뭐뭐 한다면, 당신이 왼쪽으로 턴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석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딱 보고는 몰라. 앞뒤 문맥 보고 정확히 해석을 해내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내려갈까? 자, 4번에도 봤더니, 자, 잘 봐, 얘들아. when 이하가 다 똑같아. 노란 거로 쳐보자. when he came back. when he came back. when he came back. 자, 그 다음 내용상 다 끊어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when he came back이지만 해석을 해보면 그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이야. 자, 맨 A로 가자. I don't know when he came back. 나는요, 그가요, 언제 came back 할지 모르겠어요. come back. 그치? came은 뭐의 과거야? 그렇지, come의 과거지. 자, 그래서 뭐야? 나는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이 when 이하가 앞에 무슨 명사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그치? 그리고 이 뭐 know라는 건 동사니까, 자, 이건 뭐야? 명사적인 용법이야. 딱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어. 나는요, when 이하를 몰라요. 이렇게. 그 다음 B로 내려가 볼까? B도 이렇게 묶어서 그냥 독립적으로 쓰였나? Tell me the time when he came back. 자, 봐. 나에게요, 그가 came back 하는 시간을 말해주세요. Tell me the time when he came back. 자, 봐. 이 when 이하는 앞에 어디 걸린다? 타임에 걸리잖아. 선생님,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알아요? 해석을 해봐. 나에게 시간을 말해줘. 무슨 시간? 그가 돌아올 시간 하고 앞에 걸리잖아. 이렇게 앞에 명사에 걸릴 때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지 굳이 따지지 않아. 어쨌든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C로 갈게. I was sleeping when he came back. 자, 이거는 걸리는 게 아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자고 있었다. 이거는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네. 그치? 때지. 때나 시간.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다른 거야. 요거는 명사적으로 쓰였고, 요건 앞에 명사에 걸리고, 이건 때나 시간. 우리 왜 그 부사절에서 시간, 원인, 결과, 뭐 양보 되게 많았지? 어쨌든 그거에서 때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6번 문장은 도우 때문에 해석을 한번 더 해보자는 얘기야. 야, 도우 여러분, 야가 아니라 여러분, 야, 또 야래. 도 있잖아, 도 우리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석했더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라고 했지? 자, 그럼 이거 너네 해석해봐. Though it was very cold, I went out. 자, 니네 해석해. 자, 뭐야? 날씨가 굉장히 콜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밖에 나갔습니다. 요거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치?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I went out. 나는 나갔습니다. 자,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여러분 봐봐. 이게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모른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해석을 정확히 해내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자 B하고 C를 보고 이건 형용사, 이건 부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하면 돼. Tell me the time when he came back. 그가 돌아올 시간을 말해줘. 그 다음 I was sleeping when he came back.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됐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얘들아,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독해 2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24페이지 넘겨봐. 24페이지에 보면 독해가 조금 짤막한 거 하나 있고 약간 더 긴 두 번째 독해가 있지. 오늘 요거를 하고 그다음 선생님이 그랬잖아.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보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긴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빌러티를 길러라. 어빌러티가 뭔데? 능력이지? 자, 그럼 여러분 봐봐. 그 맨 처음에 글을 봤더니 D 24페이지야. 동그라미 A에 알맞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럼 영어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을 뭘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 동그라미 1, 2, 3, 4, 5 중에서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훈련 많이 하는데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건 전체적인 어떤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딴 데로 생겨 있어. 삼천포로 빠졌지. 그러니까 내용상 관계없는 문장이 꼽사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걸 빼내는 거야. 그다음 여러분 봐봐. 이제 실제적으로 독해 문제를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하는 거 뭐냐면 글을 먼저 읽지 말고 예를 들면 동그라미 A, have to work fast 이렇게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도대체 내가 이 글을 읽긴 읽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뭐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나?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파악했으니까 1번 봐. A에 알맞는 말을 찾으라고 하면 본문에서 A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거야. 그 다음 2번 문제도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읽을 때 분명히 5개 중에 하나는 내용이 어긋나. 내용상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걸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글부터 급하게 읽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얘들아, 거기 그 맨 동그라미 A에 뭘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 have to work fast. 어쩌고 저쩌고는 fast하게 work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야. fast 무슨 뜻이야? 빨리. work는 일하다지. 동그라미 A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치? 여러분 have는 to는 무슨 뜻이니? must의 뜻이지? 뭐뭐 해야만 한다. 자,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 When the fire bell rings. 여러분 책으로 돌아가는 거야. When the fire bell rings. 무슨 말이야? fire bell.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는 어떤 경보음이 ring 하면 ring. 울리는 거야. 그치? 아마도 그 119 아저씨들 얘기인 것 같다. They have to jump up, get on their truck and get to the fire as soon as they can. 자, 잘 봐, 얘들아. 불이, 그러니까 화재 경보가 울리면 그 사람들은 jump up. 재빨리 일어서가지고 get on their truck. 트럭에 잽싸게 올라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니? get to the fire as soon as they can. 자, 거기 봐봐. as soon as 그 다음 주어 나오고 can 나오지? 거기서 아마 데이지 as soon as 그냥 사람을 선생님이 그냥 원으로 할게.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선 데이였지. 그치?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누구가 가능한 한 soon하게. 자, soon이 무슨 말이야? 빨리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라는 얘기지. 가능한 빨리. 너가 가능한 빨리 하려면 as soon as you can. 그가 하면 as soon as he can. 그치? 그렇게도 좋고 얘들아. one can 대신에 거기다 쓸래? possible이란 한 단어로 해도 아주 좋아. as soon as possible. 이게 더 쉽지 않냐?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one can. 이렇게.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이 수는 너네 마음대로 바꾸면 돼. 가능한 빨리, 가능한 늦게, 가능한 많이, 이런 거 다 너네가 넣으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fire가 벌어진 그곳으로 get to 가야 한다 이런 얘기지. 되게 바쁘다 야. 점프업해서 트럭에 타서 빨리 그 화재의 장소로 가능한 한 빨리 가야 돼. 자, 그다음 as soon as the truck stops. 자, 그 앞에 as soon as 줄칠까? as soon as 반드시 줄치고 외우자. 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그치? 뒤에 one can 있을 때하고 다른 거야. 이거는 as soon as. 자, as soon as만 달랑 나와 있지? 뭐뭐 하자마자. 보통 문장 맨 앞에 쓰여. 예를 들면 내가 나가자마자 그가 들어왔다. 그 사람이 그 작업을 마치자마자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 이런 거. 트럭이 멈추자마자 firefighter spring into action. firefighter 불과 싸우는 사람이야. fight가 여러분 무슨 뜻이야?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화재 진압하는 뭐라고 보면 좋아? 그치, 소방수에 관련된 얘기구나. 그러니까 소방수 아저씨들은 spring into action. action이라는 건 행동이니까 행동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spring이라는 건 여러분 튀어오르다도 되지만 갑자기 스프링처럼 팍 일을 시작하는 거야. 턱 튀어올라서. 자, 그래서 트럭이 멈추자마자 firefighter들은 급하게 아주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도 동그라미 A에 뭐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알겠지?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걸 하는 거야? firefighter겠지. 그러니까 소방수라는 단어는 되게 쉬워. 불과 싸우는 거야. 불을 진압하는 거고. 자, 읽어봐. firefighter. firefighter야. 이제 그 길거리 가다 소방사 씨 보면 firefighter 하고 외워버려. 자, 그 다음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액션에 옮겼지?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 얘들아. 자, 칠판 이제 봐도 될 거야. 자, 봐라. 이 선생님이 지금 쓴 문장에서 내용상 관계없는 문장 여러분이 찾는 거야. 자, 간다 그럼. Some connect the hose. 호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호스 긴 거 있지? 물 뿌려야 되는 그 호스를 connect합니다. 어떤 사람은 connect합니다. connect는 연결하다 이런 뜻이야. 외워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은 호스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딴 일을 하고 있겠지. 자, 봐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 하고요. 딴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나와. 그치? 그럼 얘들아 봐. 소방수 전체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스 연결하고요. 나머지 몽땅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다리 놓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호수 연결하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rather를 풋업하고요. rather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러분? 사다리겠지. 사다리를 놓고요. 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요, 또 take off their shoes and coat. 신발과 코트를 벗습니다. 굉장히 한가하게 느껴지지 않냐? 지금 굉장히 급한 거야. 호수 연결했다. 사다리 막 놔야 된다. 그 다음 문장 봐봐. Others get ready to run up the ladder with horse and axes. 뭐야? 다른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지? 굉장히 바쁜 가운데 어떤 문장만 하나? 그치. 무슨 신발을 벗고 코트를 벗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냐. 이게 지금 관련이 없는 문장이지. 느낌이 오지? 액션이잖아, 다. 근데 이거는 그거에 관련된 액션이 아니야. 파이어파이터가 화재 장소에서 할 만한 행동이냐, 이게? 그치? 이미 다 옷은 입고 그런 어떤 진압하는데 필요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기 출동했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거기서 신발을 벗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 관계없는 건 이거겠지? 자, 그 다음 아저씨들 행동 봐.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get ready to run up the ladder with horse and axe. X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 도끼 같은 거 있잖아. 왜냐면 문 같은 거 안 열리고 이러면 막 그 도끼 같은 걸로 찍어서 열어야 되고 굉장히 urgent. 다급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호스나 이런 것들, 뭐 도끼 이런 걸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each one has a job to do. 자, 각자, each라는 건 각각이거든. 소방서 아저씨들 각각은 다 해야 될 job이 있다는 거야. 다 저마다 해야 될 job이 있는 거지. job은 일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리고 각각의 일들은요, 굉장히 fast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지금 수동태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수동태는 수동태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되고. 자, 한번 봐. 이 be done이라는 것은 하다가 아니라 행해지는 거지. 수동태라는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할 거야. 마지막 문장 다시 해석할게. 소방서 아저씨들 각각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 각각은 다 모든 일, 각각의 그 일들은 다 신속하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지. 굉장히 다급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 자, 관련 문장 찾았지? 그 다음, 이 글은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였지? Firefighter. 그치? 소방서 아저씨들에 대한 얘기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connect 외워야 되고 take off는 물론 관련 없는 문장이긴 했지만 벗는 거지. put on 입는 거고 take off 벗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됐어 얘들아. 자, 이렇게 보고 자 as soon as만 있으면 뭐뭐 하자마자고 as soon as one can 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치? 이 soon은 얘들아 뭐 다른 단어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거고. firefighter에 대한 얘기였다. 그 다음 옆에 단어가 쫙 정리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잔소리 더 하자. 지금 얘들아 봐봐.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라고 오른쪽에 단어를 다 달아놨지. 근데 선생님하고 볼 때 보거나 미리 볼 때 절대 옆에 단어를 보고 풀면 안 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영어 공부 망하는 지름길. 무슨 얘기냐면 가다가 예를 들면 너네가 어디서 막혔다고 칠까? 예를 들면 쭉 읽다가 connect라는 단어에서 막혔다고 치자. 깝깝한 거야.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럼 옆에 딱 보는 거야. 옆에 없네. 근데 뭐 연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연결하다구나.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가다 막히면 또 보고. 절대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가장 나쁜 습관. 절대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옆을 가리고 자꾸만 그 유혹의 손길이 뻗치면 옆에 딱 가리고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푼다.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짜맞추기 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뭐 모의고사를 풀든 뭐라든 단어 주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깝깝해도 참아야 돼. 알았어? 언제 보느냐? 선생님하고 다 풀이하고 나서 복습할 때 단어 이랬구나. 그리고 단어장 정리할 때 참고로 해서 하는 거지. 절대 문제 풀 때 단어 보지 않는다. Never. 절대 안 돼. 가장 나쁜 습관이다. 자,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로 내려가.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귀가 따갑지. 잔소리 안 할게. 잔소리 근데 막 해야 될 것 같은. 오케이. 자, 그 다음 긴 이제 독해로 갈까? 얘들아 독해가 얼마나 재밌는데 앞에 뭐 군이 절이니 물론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재밌겠지만 이렇게 글을 읽는 게 훨씬 재밌는 거야. 스토리가 있잖아. 자, 그럼 3번 문제 봐라.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그러면 빈칸 찾아볼까? They try to 여기 있네. 여기 봐 얘들아. They try to back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try가 뭐야? 노력하다 이런 얘기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이 그 5개 중에 찾는 것이다. 자, 그럼 5개 단어 중에 걸리는 거 있어? turn, talk, look, fight, cry.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되겠지? 어쨌든 그 5개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넣고. 자, 그 다음 4번 봐. 왜 문제가 영어인 곳이야. 문제 이거야. 자, passage tells mainly. passage라는 건 위에 나온 글, 위에 나온 게 글로 맛있게. 위에 나온 글은요, 글이야, 글. 그 글은요, mainly라는 건 주로 어쩌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거야. 다시. 위에 나온 글은요, mainly의 뜻은 주로, 자, 주로 뭐를 tells,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뭐에 대한 글입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 해석 잘해보자. 1번. How children learn a language. 이렇게 돼 있네. 도대체 어린이들은 어떻게 language를 배우는가? 됐어? 다시 어린이들이 어떻게 영어가 아니라 언어, language를 배워가는가, 즉 language를 배워가는 방법이겠지. 만약에 1번이 답이라면 얘들아, 아이들은 언어를 어떻게 배워가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나라 말 어떻게 배웠어? 그치,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2번 봐. 2번은 why야. why, 왜 아이들은 말이지, before they run to read, 뒤로 가봐. before they run to read, 읽는 것을 배우기 전에 스피크하는 걸 더 좋아할까요? 이런 얘기지. 얘들아 봐봐. 어렸을 때 너네 스피크 먼저 했어? 리드 먼저 했어? 리드 먼저 하는 사람 없어? 다 스피크 먼저 했지. 엄마, 아빠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읽고 쓰고 이제 그런 거 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왜 도대체 어린이들은 읽는 걸 배우기 전에 말하는 걸 먼저 할까요? 이걸 주로 다루고 있는 글일까? 그 다음 3번 봐라. 리딩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difficult한지. 그치, difficult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difficult, 어려움이지?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리딩이 어린이들한테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글일까? 왜 어린이들이 리딩을 힘들어하는가? 뭐 그거에 대한 글일까? 얼마나 어려운가? 자, 그 다음 4번 봐. Why children learn to read better in school than at home? 자, 여러분 잘 봐. better하고 than의 줄쳐. better than. 찾았어? 이건 비교급인데, 여기서 비교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선생님이 해석할 테니까 잘 따라와. 왜 어린이들은 맨 뒤로 가? 집에서보다 at home, 집에서보다 스쿨에서 더 잘 리드하는 법을 배울까요? 이런 얘기지. 좀 복잡하지? 얘들아 거기 보면 봐. 이거야. B보다 A한테 뭐 더 잘 뭐 이런 얘기지. 그치? B보다 뒤에서부터 오는 거야. 비교급은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B보다 더 A를 뭐 어쩌고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집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리드를 잘 배울까요?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5번으로 가. where가 무슨 뜻이야? 어디란 뜻이니까. 어린이들은 어디서 read하고 write를 원할까요? 어디서? 뭐 이런 얘기지. read and write. read는 읽는 것이고, write이 쓰는 것이, read, 읽다, write, 쓰다. 그치? 어디서 원할까요? 뭐 이런 얘기네. 그럼 이 글은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자, 문제는 2개였다. 걔네들은 어쩌고 백하기를 노력한다 할 때 그거 단어 중에 5개 중에 찾으면 되고, 윗글은 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맨 처음에 mother or father 이렇게 나와 있네. 오케이, 간다. 그리고 그 문장 맨 처음에 있는 language라는 단어 있지? 이거 꼭 공부해. 무슨 뜻이야? 언어지? 그럼 갈게. mother or father. 엄마와 아버지는 어린아이의 first, 최초의 language teacher입니다. 최초의 언어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냐, 얘들아? 특별히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언어의 선생님은 엄마, 아빠지. 그치? By speaking to a baby, the parents help the baby understand what language is and what it is for. 어렵다. 천천히 갈게. 자, by speaking to a baby. 어린아이한테 스피킹함으로 해서, baby, 애기한테 스피킹하는 거. 어이구, 우리 애기 우유 줄까? 막 이러면서 막 엄마 말하지. 그치? 스피킹함으로 해서, the parents는, 얘들아, parents가 뭐야?
부모님이지. 부모님은 help the baby understand. 아이가 다음과 같은 것을 understand 하도록 헬프합니다. 헬프가 뭐니? 도와줍니다. 이런 얘기지. 다시 베이비한테 말을 함으로 해서 그치? 뭐 일로 와 그거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어린아이가 그 말한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 세 번째 줄 봐라. What languages? 도대체 언어란 what? 무엇이며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은 what it is for. 무엇을 위한 건지. 그치? What it is for. for는 뭐뭐를 위해서니까 무엇을 위한 게 언어고 또 언어가 뭔지를 이제 아이가 이해하도록 이제 부모님이 도와준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어떤 막 그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닌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언어를 점차 배워간다는 거지. 그치? 자 다시 by speaking to a baby. 아기한테 말을 함으로 해서 부모는 아이가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도대체 랭귀지란 무엇이며 랭귀지는 무엇을 위한 건지. 자, 그 다음. Children feel love and joy in the sound of word. 아이들은 있잖니, 워드의 사운드 속에서, 워드라는 건 단어잖아? 단어의 어떤 소리 속에서 러브와 조이를 느껴. 러브는 사랑, 조이는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 걔네들은 어쩌고 백하기를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봐. As baby listen and speak. 아기가 listen and speak 할 때 they store fact and idea. 봐라. 아기가 listen하고 뭔가를 듣고 speak는 말하는 거지? 그치? 말을 할 때 걔네들은 fact와 아이디어를 store해. 자, store에 줄 치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store야. 자, 얘들아, store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가게로 알고 있지. 무슨 식품점 이런 가게. 여기서는 가게가 아니라 저장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니까 봐라. 아이들이 말을 듣고 리슨을 하고 스피크할 때 어린이들은 팩트, 사실과 많은 생각, 아이디어를 저장합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얘들아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보자. 빨리 끝내자 빨리. 자, 집중해서 계속 볼래니까 힘들지? 자, 여기 간다. 자, certain things children do in the early years help them run. 와, 상당히 어려운 문장.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주부까지 끊는다. 주어 부분, 즉 동사 앞에서 끊어야지. Certain things children do in the early years.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어렵지? 다시 가. 아이들이 early years, 어렸을 때, early years, 어렸을 때 초창기에 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것들은 그 어린이들이 run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지. 어린이들이 early years 때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냐. 장난감 갖고 놀고 벽에 가서 부딪히고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은 걔네들이 뭔가를 배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 다음 Young children enjoy looking at pictures book. 봐, 너네도 그 기억을 더듬어봐. 어린이들은 뭐 하는 거 좋아하냐? 픽처북을 보는 것을 즐겨. 픽처북이 뭐야? 픽처북. 뭐야? 그림책이지? 그림책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later,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크면 the parents read books so that the children can look at as well as listen to.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끊어줘야 되고 자, so that can 찾아봐. 선생님이 아까 이 수업 시작할 때 so that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봐봐. 나중에 부모들은 책을 읽어주는데 뭐 하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냐면 어린이들이 look at 하고 listen to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렵지? 자, 그 다음 as well as 줄 쳐라. 자, as well as. 자,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쓴다. 자, 봐. as well as면 B as well as A로 써놓고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요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단어 정리할 때 다시 한번 해줄게. 자,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해볼게. 자, 부모들은 책을 읽어주는데 왜 읽어주냐면 어린이들이 listen to, 듣는 것뿐만 아니라 look at,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치? 책을 읽어주는 건 듣는 것과 보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잖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 At age 5. 다 5살이 되면 many children are beginning to read and write. 많은 아이들은 뭘 시작하냐? read하고 write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읽고 쓰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names를, 자기 자신의 이름을 recognize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빵 어려운 단어. recognize는 인식하다, 알아보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정도의 단계가 된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맨 처음에 최초의 언어 선생님은 부모님이다서부터 많은 행동들이 언어를 배워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 보면서 리슨하고, 리슨하고 또 뭐하지?
look at 하고 그러다가 5살이 되면 결국은 read, write를 시작하고 자기 이름도 알아보고 자 어떤 단계야?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워가는가 그 과정이 쫙 나와 있지? 얘들아 4번의 답은 몇 번이니? 1번이고 그 다음 3번 봐봐. 3번에 들어간 문장은 어린이들은 단어 속에서 뭐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자, they 어린이들은 뭐 하기 좋아해? talk back 하기 좋아하지. 예를 들면 엄마가 이거 이렇지 않니? 그러면 가벼운 말, 응 엄마 이런 식으로 말을 받는 거야. talk back, 그치? 엄마 하는 말에 이제 말을 받아주는, 그치? 그런 걸 try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반응을 하는 거야. talk back이라는, back은 얘들아 되돌아오는 거니까 말을 하면 엄마의 말을 받아서 또 말을 하는 거지. talk back이 답이겠다. 자, 그럼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1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그 단어를 쫙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종류로 들어가도록 하자. 여러분 갈수록 조금 스피드를 더 내도록 하자.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